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및 주요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러시아군의 수호이 34 전폭기가 FAB-500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기기 오작동으로 벨고르 시내에 떨어뜨려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것과 룸으로 확인되었지만 바흐무트가 완전 포위되었다는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보면 바흐무트 함락이 임박했다는 내용, 그리고 G7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이면의 서방의 위선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텔레그램이 전하는 실시간 교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월 20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벨고로드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수호이 34 폭격기에서 공중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의 결과로 주거용 건물이 손상되었으며 최소 2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리안스크 지역의 로마코프카 마을에 다시 박격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포탄 파편이 주거용 주택과 변전소를 손상시켰으며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쿠판스크 지역의 최전선 전역에서 상호간 포격이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이 신키우카 지역에서 발견되어 격퇴되었습니다. 바그너 용병 부대는 정면에서 바흐무트 시를 포위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합니다. 북서쪽 외곽에서 선봉대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고 크로모브와 연결되는 도로에 근접했습니다. 철로 동쪽 부분 도시의 넓은 지역이 해방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무기고 지역을 장악했으며 교전 지역은 고청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차량화 소총 부대는 마린카 지역의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합니다. 마린카 남쪽 지역에서는 드라즈바 거리의 서쪽 부분으로 교전 지역이 옮겨져 추가 공세의 여건이 조성됩니다. 아브디우카 요새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맹목적 방어에 들어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는 포병과 TOS-1A 솔론세피악 다련장 로켓 시스템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도네츠크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키비셰브스키 지구에 포격이 떨어져 주거 건물이 손상을 입었고 여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러시아 항공군이 부올레다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배치한 고층 건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 실시간 교전 상황 전달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수호이 34 전폭기가 기기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벨고라드 시내에 폭탄 한 발을 떨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각종 매체에서 전하는 영상들과 내용들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 차량과 건물이 손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부상자가 2명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호이 34 전폭기가 떨어뜨린 폭탄은 1954년에 최초 개발되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많이 사용된 무유도 폭탄으로 최근에는 이를 개량하여 위성 유도 기능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군의 공식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21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그룹 부대가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와 하르키우주 신키우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하르키우주 리만페르비 등에서 4개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활동을 격퇴했으며 키슬로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 한 곳을 소멸시켰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6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 장갑차 1대, 차량 2대, D-20 곡사포 1문, 아카시아 자주포 1문이 제거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그룹 부대가 루간스크주 체르노포포프카와 도네츠크주 세레브리앙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병력 55명, 장갑차 2대, 픽업 트럭 2대, D-20 곡사포 1문, 그보지티카 자주포 1문이 파괴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바그너 그룹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 시의 서쪽 부분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는 정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시도를 방해하고 도시를 장악하려는 돌격 분대를 지원합니다. 유그그룹 부대는 도네츠크주 크라스노이, 차시브야르 및 프레테키노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바그너 그룹의 돌격 분대를 지원하기 위해 8번 출격했으며
포병은 69차례 포격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1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 장갑차 4대, 차량 3대, 그라드 MLRS 한문, MSTAB 곡사포 한문, 그보지디카 자주포 한문이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그룹 부대가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와 프레치스토브카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했습니다. 또한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 및 폴타바에서 우크라이나군 제65 기계화 여단 및 제44 포병 여단의 탄약고 2곳을 파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방면에서 90명의 병력과 장갑차 2대, 트럭 3대, MSTAB 곡사포 한문을 잃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10명의 병력, 차량 2대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 전술 항공 및 미사일 부대, 포병은 94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35개 지역의 우크라이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 연료 저장소가 도네츠크주 콘스티안티니우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방공시설은 3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요격하였으며 3대의 무인기도 헤르손주 카코호버카 등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손실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은 총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쿠판스크 전선 60명, 크라스니 리만 전선 55명, 도네츠크 전선 31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전선 90명, 헤르손 전선 10명입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평소에 비해 꽤 많은 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비 손실은 무인기가 3대, 전차 및 장갑차 16대, MLRS가 한문, 야포 및 박격포 7문, 특수군사 차량 19대입니다.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의 손실은 없습니다. 장비 손실에서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여전히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돌격분대라는 표현을 써서 그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변의 인근 도시 차시브야르 등에 포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춘계 대공세를 앞두고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흐무트 완전 포위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러시아 측 복수의 텔레그램 오신트는 바흐무트가 완전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5분에 바흐무트 완전 포위는 루머였음이 프리고진의 발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에 처음 올라온 내용과 프리고진이 언급한 2가지 내용 모두를 번역해드리니 맥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의 바흐무트 완전 포위와 관련한 최초 텔레그램 게시 내용입니다. 아침에 그들은 크로모브를 통과하는 도로가 수백 미터 구간에서 크로모브스 쪽으로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확인된 사진, 동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아르테모브스키 보일러 형성에 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다치지 않았다. 크로모브를 통과하는 경로의 남쪽에 있는 목은 남아있다. 라스푸티차 조건에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크라스니와 크로모브 사이의 필드는 적어도 바퀴 달린 차량의 경우 거기에 갇힐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대는 아르테모브스키 보일러의 형성에 가까워졌고 아르테모브스키 그룹 일부의 작전 포위를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상황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이를 허위라고 밝힌 프리고진의 발언 내용을 텔레그램이 옮긴 내용입니다. 바그너 PMC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아침에 도네츠크즈 인민공화국의 잔 가긴 고문이 흘린 암시에 의해 퍼진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포위되었다는 루머에 대해 언급했다.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포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전술적 포위 상태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포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프리고진의 말이었습니다. 얀 가긴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크게 앞서 말을 퍼뜨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상 프리고진의 언급 내용을 텔레그램이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흐무트 완전 포위설은 허위라고 알려졌지만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바흐무트 함락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바흐무트는 3면이 러시아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의 한 면만 우크라이나 장악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쪽과 연결된 도로는 2개인데 남쪽의 코스티안티니우카로 이어지는 T-0504 고속도로는 교전 중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바흐무트와 붙은 크로모브에서 차시브야르로 이어지는 길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도로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러시아군이 몇백 미터를 장악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도로가 아닌 중간의 들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크로모브 차시브야르 간 도로를 바그너 돌격 분대가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은 앞의 실시간 교전 상황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얀 가긴이 밝힌 대로 크로모브 지역의 도로 몇백 미터가 차단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흐무트의 완전 포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중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라스푸티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들판에만 의존하여 군사장비 이동과 병력 충원 및 교체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바흐무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더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군도 바흐무트 철수를 심각히 고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G7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위선적 모습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우리나라 언론 매체 아시아 경제에 실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4월 21일 미국 등 선진 7개국으로 이루어진 G7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특정 품목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G7은 대러 수출을 전면 금지하되 의약품과 농산물 등 가능한 품목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러시아가 경제적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함께 뭉쳐 러시아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것이 매우 위선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논조를 가진 우리나라 언론 매체 뉴스토마토는 4월 20일 대표 친미 일본 사우디도 실리 외교 한국만 올인이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요약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해 러시아 제재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석유 상한제를 어기면서 높은 가격에 러시아 석유를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도 러시아산 석유를 저가에 사들여 이를 다시 국제시장에 고가에 되팔아 차익을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래 G7과 유럽연합, 호주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일본의 공식 무역 통계를 보면 일본은 올 1월과 2월 러시아에서 석유 약 74만 8천 배럴을 690억엔에 사들였는데 배럴당 평균 가격이 69.5달러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G7 국가로서 60달러 이하로만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70달러의 석유를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매우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밖으로는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안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위신은 없이 실리만 챙기는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이를 눈 감아준 것을 보면 두 나라 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서방의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10% 이상 마이너스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마이너스 2.2%였으며 2023년 올해는 0.3%로 반전하고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이라고 IMF가 추정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각종 제재를 했지만 그 성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